나히더 전라남도 해남을 뜻하는 실제 지명이면서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땅끝에 중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발견하는 긍정적인 삶의 의미. 절망적이야? 아니야. 오히려 그 속에 희망이 있어. 화이팅! 땅끝은 막바지라는 극한의 상황이면서 새로운 공간이 시작되는 경계다. 땅끝이야. 여기가 육지지. 여기서부터 바다거든. 생각해보면 육지의 끝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바다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 서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절망의 순간에 삶의 희망을 가져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볼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관조적이라는 건 그냥 구경만 합니다 인데 저는 관조적인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회상적이에요. 어린 시절 회상합니다. 1년에 그게 잘 나타나 있고요. 사색적이고 역설적입니다. 끝에서 시작이 있다. 이런 것.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 이게 역설적인 거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합니다. 땅끝의 중의성을 드러냅니다. 역설적 인식을 나타냅니다. 시작해보죠. 1년 과거에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발을 굴렀지. 하지만 내가 보고 싶었던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소. 슬퍼.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첫 번째,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고 그 노을을 보려고 해서 노을은 어린 시절의 꿈, 아름다움.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어. 역동적 이미지. 하지만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꿈과 이상의 좌절. 그러면 고운 노을 동그라미 어둠 세모 둘이 서로 대조. 나를 태우고 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진짜 그네줄이 떨고 있었을까? 사실은 내가 떨고 있었지. 그네줄은 화자야. 이 정도면 감정이입이라고 봐도 됩니다. 굴렀지, 잡아먹혔지 라고 있었어 라면서 회상의 어조. 뭐뭐 했었지, 종결음이 반복. 당연히 운율이 형성이 되겠죠. 삐걱삐걱 청각적 심상. 한마디 더 씁시다. 음성 상징어. 나 어린 시절 꿈이 있었지만 그거 좌절되고 나서 너무 슬퍼했었던 적이 있었어. 그냥 그 얘기야. 끝. 어릴 때에는 나비를 쫓듯. 나비도 이상향이죠. 꿈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비랑 고운 노을이랑 같은 거야.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땅끝. 어린 시절에 내가 찾던 이상적인 공간. 지금 와서 생각하니 요 앞에다가 요렇게 여기다 말을 넣읍시다. 지금 생각해 보니 끝은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인식의 전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 되지. 지금 이 땅끝은 현실의 절망과 좌절.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막바지,
땅끝 둘이 똑같은 거지.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땅끝에 선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땅끝에 서면은 누가 나를 적시려고 해? 파도. 삶을 위협하는 존재. 이렇게. 파도가 땅끝을 적시면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 이렇게 됐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 허락된 거라고. 뒷걸음질, 위태로움.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어디? 괄호 열고 어디? 위태로운 괄호 닫고 땅끝. 내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아,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야, 왜 그러니?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식의 전환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라는 것. 땅끝은 늘 젖어 있다라는 것. 여기에선 젖어 있다가 희망을 품고 있다예요.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 땅끝에 이르리라는 것을. 여기에서의 이 땅끝은 어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야. 마지막 여기에 이 땅끝은 긍정적인 거야. 여기에 요 땅끝도 긍정적인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는 땅끝이랑 부정적인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의미의 땅끝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자. 1년에서는 어린 시절의 체험, 과거를 회상하고요. 2년에서는 파도의 뒷걸음쳐 땅끝에 있는 현재가 나타나 있고 그 속에서 인식의 전환,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져 있다라는 역설적 인식을 하게 됩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괜찮아, 안 죽어. 물론 살면서 이런 위기는 있지. 그래도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거야. 포기하면 안 돼. 거기 끝인 것 같지?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 있어. 다음. 1, 2, 3년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노을을 보려고 이상향. 그네를 탔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를 갖고 있었지. 하지만 꿈이 좌절되어 불안했었어. 어떻게? 삐걱삐걱 떨고 있었지. 살면서 여러 번 땅끝에 서기도 해. 살면서 위기, 위태로움을 겪게 되어 있지. 그래서 거기는 절망의 공간이었어. 하지만 땅끝에서 땅끝이 늘 젖어 있어. 희망이 있어.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가면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요 말도 잘 기억해 둡시다. 시의 흐름에 따라서 땅끝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미친 듯이 빨간색으로 굵고 크게 별표.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어. 이상향, 동경하는 공간. 하지만 살면서 땅끝, 절망, 위기를 겪게 되지. 하지만 땅끝은 늘 젖어 있어. 희망으로, 희망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땅끝은 위태롭지만 희망을 품고 있어. 절망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가져봐야 돼. 땅은 끝이지만 바다는 시작이니까. 소리를 내어보고 운율 형성하는 요소 다 필요 없어. 뭐뭐의 반복만 찾으면 되는데 뭐가 반복이 됩니까? 종결어미 반복됩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는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죠.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삐걱삐걱 청각. 떨고 있는 건 보는 거니까 시각.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시각적. 거친 파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아가리는 파도한테 있어? 없어. 짐승한테 있는 거지. 옆에다가 화류법.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구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 심상의 종류는 딱히 읽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 표현 방법에서 참신한 거. 어릴 때 나비를 쫓듯 땅끝에 간 거.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 역설. 긍정적인 거 난 눈에 띄더라고. 이 시의 구성 요소는요,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합니까? 시의 구성 요소는 내용적인 요소와 형식적인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적인 요소는 글의 주제나 의미와 관련되는 거고, 형식적인 요소에는 그거에 쓰여져 있는 시어, 운율, 심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둘이 참 잘 어울려 있어요. 여기 볼게요.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형식적인 요소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 다음 페이지. 다음 글을 참고해서 땅끝을 다시 감상해 봅시다. 나이덕 시인은 어머니가 충남의 한 보육원에서 충무로 일하며 보육원에서 타고 자랐어. 남들과 다른 환경 때문에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었지. 옆에 있는 애들은 다 엄마가 아빠가 없는데 나도 엄마 아빠 있는데도 여기 와 있거든. 답답할 때면 보육원 나와 무작정 걸었고 너무 늦게 들어와 혼날 때에는 그네 타며 마음을 달랬어. 그래서 아까 그네가 나왔구나 시에. 11살일 때 어머니가 서울의 한 보육원으로 직장을 옮겨 가족도 서울로 이사했고 20살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했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가족 부양했고 수도원, 기도원 생활했지만 자신의 숙명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 어둠도 시에 들어오면 어둠만이 아닌다. 땅끝도 땅끝 절망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땅끝도 절망만은 아니게 된다. 때로는 눈부시고 때로는 감미롭다. 절망도 때로는 아름다울 수 있다. 역설적 인식을 어린 시절부터 해왔었던 것 같아요. 땅끝에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부분 있나요? 그네가 나왔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기억과 같은 인식. 절망도 절망이 아닙니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땅끝은 늘 희망과 이상, 아름다움으로 젖어 있죠. 땅끝은 희망, 아름다움으로 젖어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뒤로 또 넘어옵시다. C1942 열차를 감상하고 서정갈래의 특성을 바탕으로 모방시를 써봅시다. 얘는 굳이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운율 형성하는 요소는 뭡니까? 뭐뭐의 반복, 뭐뭐의 반복. 음성 상징어와 부사어의 반복. 시끌, 시끌, 조금, 조금. 어쨌든 반복. 이렇게. 행과 연을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을 겁니다. 라고 확인. 다음 페이지. 모방시를 써볼까요? 뭐 수행 정도나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수행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뒤로 왔어. 땅끝. 자, 살펴봅시다. 우리 지금 뭐 배웠어요? 시 배웠어요. 서정갈래. 요렇게 합시다. 서정갈래에 시가 들어가는 거지. 서정갈래가 뭔데요? 한자를 해석하면 풀다. 풀어내다. 정서를 풀어낸다. 사상과 정서를 어떻게 풀어낸다? 함축적이고 운율 있는 언어로 풀어냅니다. 땅끝에서 운율 형성하는 요소, 땅끝에 나와 있는 심상, 화자 표면의 나로 등장하고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보는 긍정적인 화자. 다양한 비유적 표현, 역설법. 접속 부사어는 뭐 있지? 그러나,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492 열차. 얘네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빈칸 있는데요. 앞으로 나와서 빠져있는 옆에 꼽사리 문제 확인하시고 뒷페이지 여기까지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